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 대장을 봤죠. 임야대장, 토지대장을 봤고, 또 하나는 본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지적도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지적도면을 보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죠. 자, 지적도면. 자, 지적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우리가 합쳐서 지적도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학습 목표는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등록사항에 대한 숙지. 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느냐? 일단 중개업자의 중개업자의 어떤 설명 확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 확인 의무상 이게 자꾸 우리 그림이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17회 때 도면의 그림도가 나오고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으로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도면은 21회 때 우리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을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관한 승인권자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적된 임야도는 요거는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에 규정되어 있느냐? 50페이지 이하에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50페이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페이지 55페이지 이하로부터 나와 있고요. 지적 공부 복구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페이지 58페이지 이하로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적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요거는 페이지 60페이지에 이하에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경계점 좌표 등록의 특징과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수 있거든. 그때 복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십자가처럼 된 게 이게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도면의 색인도다. 자, 도면의 색인도라고 써놓고요. 요 색인도라는 것은 이쪽 8번. 그러니까 이쪽 도면을 보고 싶으면 8번을 보라는 거예요. 이쪽 도면은 몇 번을 봅니까? 10번을 보고 밑에는 15번을 보라는 거, 위에는 4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냐? 바로 9번이 돼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도면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면의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 번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도면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9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용인시 운학동 있네. 요 용인시 운학동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법정 동리를 나타내. 그래서 법정 동리라고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법정 동리.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지적도. 요거는 이제 도면의 제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도면의 제명이다.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도면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총 30장이네요. 30장 중 제9호. 제9호가 바로 대표적인 도면 번호가 됩니다. 도면 번호가 된다. 자, 축척은 1200분의 1이 되죠. 1200분의 1은 축척. 그래서 축척은, 보면 우리 지적도의 축척은 12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도면에 실선이 쭉 보이죠. 요게 바로 대표적인 요게 도각선이 되는 거예요. 도각선. 그래서 도각선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지만 요게 이제 뭐예요? 요거는 이제 종이죠. 요게 이제 행선 수치가 돼. 그러면 요 수치하고 요 수치를 빼봐요. 요 수치와 요 수치를 빼면 몇은 얼마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50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수치하고 요 수치를 빼봐요. 그러면 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500 하니까 요거는 20만 제곱미터. 요 실제 도면은, 그러면 요 도면의 실제 면적은 얼마다? 20만 제곱미터를 축척 1200분으로 축소해놨다라는 걸 확인해 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만 이 용인시 운학동의 전체 면적은 몇 장이다? 3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장 곱하기 30만 하면 요 600만 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 운학동을 600만 제곱미터를 몇 장으로 잘라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0장으로 잘라놨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산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글씨가 흐려요. 그러면 불만을 갖기 전에 요거는 페이지 51페이지 그림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칠판에 흐리면 뭡니까? 책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페이지 51페이지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봐가면서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선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요 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임야대장 등록지가 되는 거예요.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게 자, 이 등록지고. 자, 여기가 이제 뭐다 113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13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요 113번은 뭐다 지번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 도라는 것은 도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는 지목이죠. 그럼 도로는 뭐다 크게 우리가 나타나면 도로는 의미상으로는 뭐다 구조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구조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뭐 답이라는 게 있고 전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돼 있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가 뭐예요? 37대가 있고 여기 43번 대. 대라는 것은 건축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43번 대는 33번 전 안에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양입지의 제한 요건. 뭐가 배웠죠?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그래서 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입지의 제한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 요거 37번 대는 뭡니까? 대표적인 독립된 건축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뭡니까?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 의미가 51페이지는 우리가 나와 있고요. 자, 뒷장을 넘겨서. 자, 52페이지 보니까 영어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뭐예요? 52페이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야. 영어는 21회 때 출제된 그림입니다. 그럼 영어는 이제 차이점이 뭔지 한번 같이 여기에 기초공사가 됐으면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십자가는 도면에 새긴 도다. 좌측은 7번을 봐야 되고 우측은 9번을 봐야 되고 밑에는 13번을 봐야 되고 위에는 2번을 봐야 돼요. 8번이라는 게 바로 도면 번호가 된다. 용인시 운학동이라는 것은 뭐다 법정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도, 도면의 제명, 좌표, 그 동그라미잖아요. 일반 지적도는 봐봐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도면 끝에,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된 것은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하나 차이점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중 제8호 축척이 500분의 1. 그러면 일반 지적도는 1200분의 1을 사용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은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한다는 걸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다 행선 수치와 종선 수치를 빼면 뭐가 나오느냐? 이 도면은 그러면 이제 자 얼마가 나와요? 이제 150 곱하기 2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50 곱하기 200 하니까 요 도면은 실제 면적은 3만 제곱미터야. 3만 제곱미터를 축척 500분의 1로 축소해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요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요 경계점 간의 거리 수치가 막 등록돼 있죠. 그걸 하나 표시를 해놔야 돼요. 거기 하나 뭐예요? 21회 때 2.5점짜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표시될 거는 이 밑에 이제 한번 찾아봐요. 도각선 우측 아래 끝에 뭐라고 써놨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놨다고. 그러면 일반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된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적도 51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페이지 52페이지하고는 이 그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 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52페이지 가로 2번에 지적 도면의 등록상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소재가 있네요. 소재는 공통이죠. 2번은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경계는 이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경계는. 자, 경계는 아까 배웠듯이 도상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상 경계라는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이게 대표적인 도상 경계가 되겠죠. 자, 5번에 도면의 색인도. 아까 도면의 색인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도면의 색인도가 되고요. 도면의 색인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도면의 제명. 여기 도면의 제명이네. 지적도. 자, 지적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다? 축척이 있죠. 그래서 축척 7호에 나와 있고.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각선이라고 그랬죠. 도각선. 요거는 도각선의 수치라고 그랬고. 자, 9번은 뭐다? 따로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별표 하나.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하는 지역의 하나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호에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이치, 삼각점. 요 10번과 관련돼서 삼각점과 관련돼서 우리 요거는 잠시 구경하고 어디로 가냐면 54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번 거기에다 옆에다 써놔요. 54페이지라고 써놓고 뒷장으로 옵니다. 자, 54페이지 보니까 보충 학습으로서 지적 도면의 제도에 관한 지적 사무 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도각선의 제도 거기에 있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놔요. 메뉴에 동그라미 2번. 자, 지적도 형광펜 쳐놓고요.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 30. 그래서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 이거죠. 여기 이제 뭐다? 40이고 30입니다. 40, 30. 그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가요. 그 밑에 5번, 5항. 도면에 등록된 동학선은 0.1mm. 그러니까 요 폭은 0.1mm로 기록한다는 거, 제도한다는 거 하나 체크해 놓고, 도각선의 수치는 도각선 오른쪽, 도각선 왼쪽 아랫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선 교차점 바깥쪽에 2mm 줄 쳐놓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제도한다. 그거 하나 확인해 놓고,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렇게 외워두세요. 요 경계의 폭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한번 출제됐는데 이렇게 외워요. 0.1이다. 그래서 0.2mm 폭이 아니라 경계의 폭은 0.1mm, 0.1mm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지번 및 지목의 제도와 관련돼서 특히 그건 한번 읽어봐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지적 측량 기준점의 제도, 그래서 14조와 관련돼서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은 0.2mm, 0.2mm.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에서 기준 동그라미, 기준 두자니까 0.2mm 폭으로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행정구역 나와 있죠. 자, 0.2mm 폭으로 이 경우 이 경우 043조 5항 규정에서 공사가 설치되고 지적 측량 성과를 지적 소관청이 인정한 지적 기준점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 그림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점을 나타냅니다. 지적 삼각점.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 삼각 보조점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되면 지적 도건점을 나타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제도.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요 안에 있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요거 이제 폭은 요 지름의 폭은 3mm로 한다는 거고, 요 폭도 3mm고, 요 폭은 2mm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아까 요 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니까 0.2mm 폭으로 제도한다는 꽝꽝하다 엉뚱한 지문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캐치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근데 맨 밑에 보죠. 자,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15조와 관련돼서 행정구역 줄 쳐놓고 행정구역은 몇 자죠? 세 자죠. 네 자죠. 그러니까 0.4mm. 동리 줄 쳐놔요. 동리는 몇 자예요? 그래서 두 자, 0.2mm. 그렇게 한번 외워두면 금방 외워집니다. 강의 몇 번 듣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52페이지 맨 밑에 10호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적 삼각점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면 지적 도건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도로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구조물을 나타내. 그래서 밑에 11호에 대해서 구조물, 도로, 그 다음에 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걸 대표적으로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는 우리가 함께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오른쪽에 가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형광펜 닦아놔요. 지적도를 임의하도록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도의 경우 추가 등록되는 사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뭐다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런 의미가 나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싹 지워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셈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딱 지웠으면 이게 싹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도면의 색인도. 자, 요쪽 8번, 요쪽 9번, 요쪽 가운데 숫자 9번 도면 번호가 되고 용인시운학동 법정동리고 도면의 제명, 장번호, 도면 번호, 축척 1200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적도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나타내고 요거는 뭘 나타내죠? 도각선을 나타내고 요거는 도각선의 수치를 나타내죠. 그러면 종선 수치와 종선 수치를 빼고 행선 수치와 행선 수치를 빼서 곱하면 이 도면의 실제 면적이 나온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되고 임야대장 등록지를 나타내고 있고 113도에서 113은 뭐다? 지번. 요거는 뭐다? 도를 나타내고 구조물을 나타낸다. 대라는 것은 건축물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해 준다면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은 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53페이지에서는 거기 3번에 지적도의 축척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200분의 1을 일반 축척으로 하고 있다. 지적도. 2번은 임야도 축척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60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고 3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세 가지 축척. 거기 한번 밑에 봐봐요. 도시개발 서형과 축척 시행지, 축척 변경 시행자는 500분의 1, 농지구역 정리지구는 1000분의 1이고 자, 특히 디귿에 대해서 별표 하나 놔요.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고 찾으러 왔어요. 시도지사 승인을 6000분의 1까지 작성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 승인 사유가 거기 하나 나와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죠. 자,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 정도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둬야 된다는 거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뭘 봤어요? 요 지적도와 임야도의 어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우리가 봤죠.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것도 별표 하나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거기 55페이지 5번 옆에다가 요거 정리해 들어갑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요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은 좌표가 되네.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요거 세 번만 불러줘 봐요. 좌표. 그래요? 좌표. 자, 좌표. 좋아요. 좌표. 한 번 더 불러봐요. 네, 좌표. 또 한 번 더 불러봐요.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좌표 지적이 나오고 좌표 면적이 나오고 자, 좌표가 모이면 뭐다? 부호가 되고요.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돼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겠네요. 우리 좌표 지적을 다른 말로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뭘 배웠어요? 좌표 지적. 좌표 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라고 배웠어요? 수치 지적이죠. 그러면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좌표 지적의 특징은 뭐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비용이 비싸다. 정확하다라는 게 특징이 됐죠. 그러면 요 세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별표 하나 해놓으라고 그랬죠. 좌표 지적의 특징. 자, 좌표 면적. 그러면 좌표 면적. 우리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면적 측정법이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법. 그래서 이런 의미가 전개되고 제가 요거는 뭡니까? 17회 때 의미상으로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되고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봅시다. X축, Y축. 그렇죠? X축, Y축, X축, Y축. 그러면 좌표가 몇 개입니까? 좌표가 3개죠. 좌표가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좌표가 6개네. 뭉치면 뭐가 돼요? 부호가 되죠. 그걸 한번 연결해 볼까요?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예요? 부호도가 나오네. 여기에 토지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가 3개면 토지 형상은 삼각형이 돼. 4개면 사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좌표와 부호는 요거는 뭐다? 대장의 승객에 가까워요. 부호도는 요거는 도면에 가깝죠. 그럼 자기가 뭡니까? 토지 형상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반드시 떼봐야 돼. 그러면 대장의 성질은 2개고 부호도는 하나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부호가. 그러면 대장의 지읒이 뭐다? 도면이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와요. 다수서는 그래서
대장 형식에 치우친 도면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지적, 좌표로 시작해서 좌표로 끝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을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자, 지적소관청 도시개발사업 줄쳐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도시개발 등에 따라 그러면 전국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다 성격이 나오는데 성격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세 번째 줄 봐봐요. 도면 형식의 대면, 도면 형식 거기 있죠. 자, 그러니까 증명적 경계점에 도면 내 등록하는 경계점의 이치를 대면 평면 직각 종용 수치로 표시하여 등록한 도면 형식의 지적 공부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 성격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여기에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그렇게 연결을 좀 해달라는 거. 자,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장점은 뭡니까? 자, 정확하다. 그 다음 단점은 비용이 비싸고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결론이 떨어져요. 자, 비치 대상과 관련돼서 자, 전국극에 걸쳐 작성한 정보가 아니며 56페이지로 가요. 자, 그러면 56페이지 가니까 저기 56페이지 첫 줄 끝에 보니까 지적 확정 청량지역과 축척 변경 청량지역이 있어요. 줄을 쳐놓고 앞으로 지적 청량에서 지 동그라미, 축척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앞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지축이라고 외워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적은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부지런히 외우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축.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줄여라. 지축. 그래서 지축 이제 외울 겁니다. 지축이라는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요? 자, 우리 이거는 한번 유추해 봅시다. 등록사항에 대해서 자, 건보라하고 배정후기가 있다고 딱 생각해봐요. 건보라 배정후기. 그래서 건보라 배정. 여기 이제 경계점 좌표죠. 경계점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로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는 경계점 좌표로서 건보라 것도 아니고 배정후기도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점은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점 자체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 점은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축척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점 자체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도 없고요, 지목도 없고요, 면적도 없고요, 축척도 없고 경계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커버로 토지 대장으로 커버하고 이 커버를 지적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다 정리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밑에다가 6번 좌표 줄 쳐놓고 7번 보호 및 보호도 6번하고 6번하고 7번은 거기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좌표와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여기 한번 보죠. 세 번째 방 지적공부의 복구 쪽으로 갑니다. 뒷장을 우리가 한번 넘겨보시죠. 그거는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우리 최근에 22회 때는 복구 자료도와 관련돼서 복구 자료가 아닌 거 긴 거 출제가 됐지만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자,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 3가지 정도 테마를 정해놓고 들어가죠. 그동안 과거에 많이 출제된 게 바로 그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는 시도지사 성인을 여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잡아놔야 되고 성인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 많이 출제된 거. 자, 청량입니다.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 복구는 원칙적으로 청량해야 되겠죠. 자,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표적인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늘 조심할 거는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이러면 X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아둬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가장 별표가 우리가 이제 별표가 이제 3개짜리가 하나가 있죠. 한 테마로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복구. 자, 복구 여기 전이라는 거 하나 잡고요. 복구 전. 자, 그러면 시군구입니다. 요거 시군구 게시판입니다. 시군구 게시판 밑입니다. 밑을 또는으로 고쳐놓는다고. 요거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하느냐? 요거 15일 이상 게시한다고. 15일 이상 게시한다. 그래서 30일로 장난을 치고요. 이상 게시. 자, 요 15일은 뭡니까?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뭡니까? 한두 군데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복구 전이라는 걸 하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라는 걸 잡아야 되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며칠 15일. 그래서 지적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중심키는 요 3가지 측면에서 잡고 요 기본서를 정리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의는 본인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오른쪽 가보죠.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 우리 핵심 타지해가지고 복구 절차 나와 있는데 복구 자료 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한번 보시고 그 밑에 참고 표시 봐봐요. 지적 공부 복구 시 모든 복구 자료의 복구 청량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청량하지만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거 허용 범위 이내.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허용 범위 이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우리 현재 3번을 우리가 봐요. 3번하고 4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그럼 4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작성된 지적 공부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이 상식에 따른 허용 범위 이내 행간편 쳐놓고요. 그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굳이 복구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6번이 별표 3개, 동그라미 6번. 지적소환청은 1월부터 5월까지 규정에 따른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때 줄 쳐놓으세요. 하려는 때. 거기다 행간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복구 전이야. 복구한 때가 아니에요. 하려는 때. 거기가 중심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옆에 복구 청량이 지적 공부 복구하려는 때,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를 시군구, 시도가 아니에요. 시군구입니다. 밑이에요. 조심해야 돼. 인터넷 홈페이지가 붙어서 미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는입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 거지만 밑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게시한다. 15일 동그라미. 그래서 요 6번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 근데 요거는 6번으로 나와 있죠. 동그라미 6번. 요거는 이제 3번하고 4번이 우리가 뭐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기본서에 59페이지를 정리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다 하려놓을 게 7번도 하나 잡아둬야 돼. 7번은 행강편 준비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자, 마지막 줄 봐봐요. 거기 끝에 게시기간 내라는 걸 딱 생각하잖아요. 요 게시기간 이후, 요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게시기간 이후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거기에다 맥을 딱 잡아놓고, 그래서 게시기간 내라는 걸 딱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 X고, 청량 원칙적으로 청량하나 회의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거 허용 범위 이내,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로 만약에 장난친다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페이지로 가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좀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적전산 자료 이용 활용 60페이지. 거기 위에다가 하나 써둘 건 참고 표시 하나 해 놓으세요. 자, 참고 표시를 해줄 거는, 자, 여기에서 과거에는 수입인지하고 수입증지 관련해서 많이 출제되어 왔어요. 수입인지가 뭐고 수입증지 안 없어진 거니까
의미상으로는 좀 잡아줘야 돼. 수입인지는 요거 수입인지는 국세가 되고요. 수입증지는 지방세가 된다는 거. 혹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요거 앞뒤로 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꼭 잡아줄 것이 있어요. 자, 1번 컷이에요.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쪽 가면 자, 성인권자가 있어. 성인권자가. 자, 거기 몇 번에 있냐면 61페이지 가로 2번이 있어요. 거기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62페이지. 자, 그거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별표 3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요 1번과 요 가로 2번에 대해서만 정리해두고 되고 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요걸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60페이지 심사와 관련돼서 1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조문이니까. 자, 우리가 뭐다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책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어차피 조문을 나열하는 거니까 거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뭐다 조문을 정리해 놓느냐 그 관계가 되는 거지. 우리 어느 책을 봐도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다 개정된 거 핵심을 잡아주는 게 공간정보의 핵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자, 모든 책이 다 똑같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1번의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에 관한 절차, 가로 1번의 심사,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 1번이 핵심이죠. 그러면 요거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지적소관청, 그것만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요걸 뭐다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만약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왜? 범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지적소관청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 시도지사를 마다 등으로 건치면 맞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요한다. 이러면 맞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또. 자,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 목적 등에 대해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그거만 줄 쳐놓으세요. 그거는 17회 때 2.5점짜리. 만약에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어느 기관의 심사를 미리 받아야 되느냐.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이렇게 다만 A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다만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밑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만 거기 밑에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써놔요. 자, 법무부 장관 그 밑에다 줄 거 놓고 쓰고 소속기관의 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이라고 써놔요. 검찰총장 검찰총장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자 지방자치단체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장이라고 써놔요. 서울시장.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서울시장은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이어놓고 이게 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시장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또 깽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A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을 여기에 자주 출제되어 왔고요. 그럼 오른쪽에 3번, 가로 2번을 가요. 61페이지 가로 2번 성인이 나옵니다. 자, 심사를 거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적전산 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승인권자 이거 외워야 돼. 이제 기억. 전국 단위 줄잖아요. 전국 단위. 그래서 전국 단위 줄쳐놓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동그라미, 시도지사 시동그라미, 지적소관청 지동그라미. 그래서 전국 단위는 국시지. 그래서 또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또는을 밑으로 건쳐놓은 꼴통들이 많아요. 국시지 또는 자 시도 단위 줄 쳐놓고 시지 또는입니다. 시군구 줄 쳐놓고 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 단위는 국시지요. 시도 단위는 시지요. 시군구 단위는 뭐다 지 잡아놓고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 표현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보신다면 자, 이번에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 요거 나와 있죠. 요거는 자, 우리 불가시적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62페이지죠.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 거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 무슨 파일이죠? 지적 파일이죠. 요거는 거진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운영 방법은 그거 하나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5절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우리 뭐다 전 시간은 우리가 미리 당겨서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지적도면과 관련돼서 지적도안 임야도 그래서 지적도안 임야도의 등록사항들을 우리 그림도 확인을 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를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 지적 공부의 복구는 아까 논점 3개. 그래서 특히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0월 이상 게시한다.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아까 대표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강,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사를 얻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에워놓고 다음 대표적으로 수입인자 수입증지 이것만 확인해 두면 이번 강의 시간에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